타이업은 일본에서만 쓰이는 영어 조어인 제플리시로 가수들의 신곡의 홍보를 위해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영화에 곡을 삽입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보통 서구권에서는 타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보통 영화화된 책의 표지를 영화 포스터로 변경해 재출간을 하거나 영화나 게임의 출시에 맞춰 맥도날드의 해피밀 장난감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타이인의 일종으로 취급합니다. 반면 일본에서 독자적인 제플리시로 자리 잡은 타이업은 보통 음반사나 가수의 기획사가 음반 발매를 앞두고 신작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CF 광고의 주제가로 넣거나 예능에서 이달의 테마곡 같은 식으로 예능 오프닝의 곡을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는 형태로 계약을 맺어 홍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타이업의 장점은 분명한데 신곡의 미디어 노출을 늘려서 가수나 곡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음반 판매량을 촉진시키고 가수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쓰인 경우 해외에까지 가수의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5년 메이저 데뷔하여 인기 부진으로 2010년 활동을 중단한 3인조 록밴드 슈노켈입니다. 그룹이 활동을 중단하고 2014년도에 인디밴드로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굴곡이 많았던 밴드였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데뷔 시절 나루토, 은혼 등의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이들의 곡이 타이업된 바 있었고 이 덕분에 해외 애니메이션 축제 등에 초대되어 현 시국전까지는 인디밴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매년 해외 공연 스케줄이 조금씩 생길 정도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타이업 덕분에 밴드의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또한 타이업을 한 곡과 작품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경우에도 작품과 곡 모두 인기를 얻는 윈윈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1995년 데뷔하여 2002년 이후부터는 부정기로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록밴드 샴쉐이드는 데뷔 초 싱글의 평균 판매량이 1만 장대로 높지 않았으나 97년 11월 27일 발표한 6번째 싱글 3분의 1의 순수한 감정이라는 곡이 인기 만화 바람의 검심의 애니메이션 엔딩곡으로 쓰이게 되면서 69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크게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밴드의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곡으로 남아있습니다. 밴드의 대표곡이 되어 일본의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밴드 그 자체가 재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타이업은 분명 홍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타이업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경우 가령 신곡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타이업이 정해져 버리는 경우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기획사의 힘도 힘이지만 음반사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인데 이는 음반사가 단순히 앨범을 유통하는 역할에서 끝나지 않고 앨범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음반을 홍보할 것인지 음반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과정에서 타이업에 대한 부분까지 손을 대기 때문에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타이업이 정해지면서 타이업을 위한 노래로 타이틀곡이 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드라마, 영화, 애니, 광고 제작사 쪽에 데모곡을 일부 들려주고 타이업이 결정되면 노래를 그때부터 완성해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이업 결정 후 당초 의도했던 방향대로 곡이 나오지 않으면 곡과 타이업을 하는 작품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2007년 메이저 데뷔를 한 인기밴드 사카낙션의 보컬 겸 기타 야마구치 이치로는 공연장의 안표 상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음악 산업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내는 뮤지션으로 유명한데 2015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에게 타이업의 효과에 대해서 140자로 답하라 라는 사연을 모집해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타이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특정 시간대에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에는 주제가를 담당하는 레코드사가 정해져 있으며 표면적으로 평범하게 노출되는 노래도 실은 여러 곳에서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며 타이업이 음반사나 기획사들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타이업의 효과가 일본 음악 산업에서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TV 매체의 영향력이 분명히 강했고 그 강력한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래를 노출시킬 수 있다면 흥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매체다 변화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도 타이업을 통해 음반이나 음악의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리어 타이업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아티스트들도 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일본을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입니다. 대형 남성 아이돌 기획사이다 보니 대부분의 자니스 아이돌의 타이틀곡은 타이업에 묶여 있습니다. 가령 자니스의 A라는 그룹의 멤버가 드라마 주 조연을 맡으면 그곳에 A그룹의 곡이 주제가로 쓰이는 일은 매우 흔하며 이들이 출연하는 광고에도 타이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자니스 아이돌이 주연이기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와 다소 동떨어진 곡이나 가사를 가진 노래라 하더라도 주제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2011년 데뷔한 자니스의 7인조 아이돌 그룹 키스마이 우토츠는 데뷔와 함께 멤버 타마모리 유타와 후지가야 타이스케가 한국의 인기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의 일본 리메이크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게 되었는데 이 드라마의 주제가가 키스마이 우토츠의 데뷔곡 에브리바디고였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한국 원작과 마찬가지로 인기 밴드의 남장을 한 여성 멤버가 가입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드라마였으나 드라마 주제가는 키스마이 우토츠의 데뷔곡이다 보니 노래 가사가 그룹의 데뷔 포부를 담아 이 시대의 챔피언 자손의 쥐어라 넘버원 같은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밴드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고 드라마 설정상 나오는 ANGEL이라는 밴드의 오리지널 곡도 한국판에서 쓰인 원곡을 번안해서 썼으므로 충분히 드라마에 맞는 주제가를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드라마 주연을 맡은 아이돌들의 곡을 타이업의 일환으로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편 2020년 데뷔한 자니스의 9인조 아이돌 스노우맨은 2021년 7월 14일 발매한 싱글 헬로헬로의 수록곡으로 냠냠냠 스파이시걸이라는 곡을 수록했는데 이 곡은 한국에도 진출한 일본의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모스버거의 CF 주제가로 쓰인 곡이고 CF에도 스노우맨의 멤버 라울과 푸카자와 타치야가 출연합니다. 사실상 타이업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서 곡의 가사도 멈출 수 없어 얌얌얌 스파이시만이 아니야 이제 중독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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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버거 광고에 걸맞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타이업의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 회사나 음반사의 주도하에 프로듀싱이 이루어지는 일본의 아이돌들 같은 경우 한국의 K-팝 아이돌들처럼 세계관이나 그룹의 음악적 컨셉곡은 새로 발매되는 음반 자체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이업은 일본 음악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십 년간 뿌리내린 홍보 전략이다 보니 현재도 타이업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산업의 한 축이 된 타이업 문화가 유튜브 등의 새로운 매체들의 급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